안녕하세요. 해방의 돈 이야기. 벌써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이네요. 지난 두 번째 시간에는 아마 제가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이나 무주택자도 집을 사서 임대주택을 등록할 수 있다. 그리고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들이 많으니까 확인들 해보셔라. 아마 그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고요. 오늘은 해방의 돈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인터넷 사이트를 뒤져서 뭐 어디 은행은 금리가 얼마고 어디 은행은 뭐 얼마고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얼마 전에 대출을 받았던 그 캡처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실제로 이제 뭐 LTV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DTI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딱히 할 얘기가 생각이 없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두 번째 보이시는 화면은 그 수협은행에서 제가 그 대출을 받은 금액이고요. 대출을 받은 금리입니다. 2018년 10월 15일 기준입니다. 얼마 안 됐죠? 한 달이 좀 안 된 것 같네요. 일단 이 아파트에 대해서 잠깐 먼저 설명드리면 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입주가 막 시작을 해서 12월 26일까지 입주를 완료해야 되는 그런 아파트고요. 제가 2015년도에 그 분양받았던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주가 완료가 될 때쯤 되니까 이제 보통 이제 아파트가 분양이 받고 나면은 그 카페가 만들어집니다. 그 입주자들 카페가 만들어지고 이제 입주자들 카페에 이제 좋은 정보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입주할 무렵이 되니까 이제 은행들이 이제 서로 자기네 상품들을 많이 팔기 위해서 이제 자기네들 홍보도 하고 저희 입주자 대표 쪽이랑 얘기를 해서 시중은행 이제 5개 정도가 이제 그 좋은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저희한테 이제 대출을 받아가라.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려 보면 일단 KB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 그다음에 수협은행 이렇게 5군데가 이제 그 카페에 올라왔었어요. 자기네들 이제 금리 이런 걸 얘기 써놓고 고정금리일 때 얼마, 대출금리일 때 얼마. 그래서 저도 이제 상담을 받았고 그러다가 이제 저는 수협은행은 이제 2구명권인 줄 알았더니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1구명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상담을 했더니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2.91%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요 위에 그 고객명은 제가 지웠고요. 대출일은 올해 10월 15일 기준으로 이렇게 대출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도 좀 걱정했던 게 여기 말고도 이제 다른 게 또 중도금 대출도 있고 뭐 신용 대출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은근히 걱정을 했는데 전혀 뭐 따지지 않더라고요. 이제 이게 뭐 여기 보시면 담보 구분에 이제 아파트로 되어 있어서 그렇고 뭐 그 주택 구입 자금 이게 집단 잔금이라는 게 그 아파트 입주민들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그런지 뭐 LTV는 그 KB 시세의 70% 반공제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대출 한도 승인 금액이 나온 거고요. 6억 3천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저는 그냥 맥시멈으로 받았습니다. 또 다른데 뭐 또 투자할 게 있으면 투자하기 위해서 생각보다 금리가 엄청 싸더라고요. 그리고 DTI도 보지 않습니다. 그냥 당신이 뭐 작년 8월 2일인가 작년 8일 대책 나오기 이전에 이걸 취득했다면 그냥 다 맥시멈으로 해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용 상태나 뭐 대출금 기존의 대출금 이런 건 전혀 따지지 않고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살짝 고민했었는데 뭐 고민이 없이 잘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협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런 걸 하나 발견했어요. 그 영유아 적금 이런 게 있는데 SH가 이제 수협은행의 약자겠죠? SH 쑥쑥 크는 아이 적금이라는 상품인데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뭐 블로그도 따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6세 이하와 18세 이하 두 가지 상품으로 구별이 되어 있는데 아마 최고 금리를 5.5%까지 해주는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지는 않아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권해봅니다. 그리고 금리 정보는 이게 이제 아마 5년 최장 5년까지 해서 5.0%까지 요즘 같은 시절에 5.5%면 뭐 상당히 금리가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뭐 무한정 가입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부모님들 가실 때 필요 서류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요렇게 준비하셔서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것들을 이제 보다가 보니까 맨 밑에 이제 지금 당구장 표시하고 제가 빨갛게 네모쳐놓은 거 보이시죠? 미성년 자녀 증여 재산 공제 한도는 10년간 2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써 있는 게 요게 제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분양권 때문에 그 증여를 좀 살짝 했거든요. 제 주변에 이제 아는 세무사 형님이 계시는데 같이 이제 운동하고 하시는 분인데, 운동하다가 이제 알게 된 거죠, 서로 간에. 근데 그분 말씀이 그러세요. 이게 이제 어차피 우리가 나이 먹고 하다 보면 결국엔 자식한테 이제 재산을 물려줄 수밖에 없는데 미리미리 증여를 좀 하는 것도 좋다. 그리고 이제 5천만 원까지 된다고 처음에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보다 연배가 좀 많다 보니까 자녀분이 이제 20살이 넘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미성년자인 경우 20세 이하인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 됩니다. 10년간. 그래서 이런 걸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인데, 요거를 이제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사실 이제 요거 말고 다른 분양권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것도 이제 그걸 예를 들면서 이제 잠깐 설명드려 볼게요. 그 분양권을 우리가 이제 전매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것도 이제 제 명의로 구입을 했는데, 그냥 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예를 좀 이렇게 드려볼게요. 이제 6억짜리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다고 쳐볼게요. 6억짜리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는데 운이 좋아서 이게 프리미엄이 4억이 붙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제 아파트의 가격은 10억이겠죠.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운이 좋아서 4억이라는 돈이 벌리기는 했는데, 이걸 당장 팔게 되면은 세금을 얼마를 내느냐, 정말 악소리가 날 정도로 많이 내야 돼요. 이거 팔래야 팔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조정지역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지금 무조건 50% 과세하니까, 그러면 4억 수익에 2억을 세금 내라 그러면 좀 힘들죠. 그래서 이걸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막 인터넷도 뒤지고 막 찾게 되는 거죠. 그러던 과정에서 이제 제가 찾아낸 게 어떤 게 있었냐면, 이런 방법이 있어요. 이 부부간의 증여는 6억 원까지 가능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이 10억 원짜리 아파트잖아요. 분양권 상태의 아파트입니다. 그럼 이 분양권 상태의 아파트를 내가 와이프한테 6억을 증여를 한다고 쳐볼게요. 6억을 증여를 해요. 그러면은 제 몫은 몇 프로가 되는 거죠? 제 몫은 40%인 4억. 와이프의 지분은 6억이 되겠죠, 총. 그러면 요거를 만약에 바로 대파하는 경우에 와이프 몫은 6억이, 그러니까 와이프는 취득가가 6억이 되는 거고, 저는 그 아파트 10억짜리 아파트의 지분이 4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4억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4억에 40%면 4억에 40%면 4, 46, 1억 6천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걸 바로 전매한다 그러면 저는 1억 6천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되면 얼마죠? 그럼 한 8천만 원 정도밖에 안 내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어떻게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부인한테 증여를 하는데, 이 얘기를 이제 그 아는 세무사 형님한테 했더니 세무사 형님의 아들한테도 증여를 좀 더 하라는 거예요. 2천만 원만. 그래 놓으면 절세도 되고, 하여튼 절세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10년 뒤에는 또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20살이 넘어가겠죠. 그러면 그때는 5천만 원을 또 증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2천만 원 증여해 놓은 게 만약에 아파트 값이 조금 더 올라주면 한 1억 원 정도가 이제 이렇게 쉽게 증여할 수 있고, 잘못하다가 세금을 맞느니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더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신한은행 그리고 쑥쑥 크는 아이 적금, 요거를 검색하다가 지금 여기에요. 이런 이런 문구를 만나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자, 여기 당구장 표시 보이시죠? 자,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그러니까 학습지가 아니라 우리가 공부하는 서적에다가 이제 중요한 거나 아니면 노트 필기 할 때 이렇게 당구장 표시들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동산 공부도 좋지만, 부동산 공부를 오래 하고 이런 경제 관련 공부들을 많이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요게 좀 톡톡해가지고 저는 한번 이렇게 캡처 화면을 올려봅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런 뭐 5% 이자 이런 거는 별로 성이 안 차요. 뭐 제가 뭐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런 거 가입하지도 않고, 이런 거를 하는 거는 결국에는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결국 은행만 좋은 일 시키는 거다. 물론 이제 지금 시중금리에 비해서 상당히 높기는 한데,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저는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사실 적금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적금뿐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뭐 카드를 사용하거나 그럼 이제 포인트 같은 것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리고 또 뭐 핸드폰 쓰면 또 포인트도 있고, 또 과거에는 뭐 요새도 마찬가지인지 모르겠지만 뭐 통닭 10번 시키면 뭐 한 마리 주고, 뭐 중국집도 그런 것도 있었죠.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거에 좀 반감 같은 게 있었어요. 물론 이제 잘 그걸 챙겨서 어떻게 혜택을 보면 좋지만, 제가 그런 것들을 막 챙기기 시작하면 뭐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그 절대 권력 같은 거에 내가 귀속되는 느낌? 뭐 그런 게 있어서 저는 그런 걸 별로 싫어하고 그런 걸 좋아하진 않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뭐 제가 호랑이란 말은 아닌데요. 호랑이는 굶어 죽을지언정 풀은 뜯지 않는다. 저는 이제 그런 마인드로 좀 인생을 살고 있는데요. 어, 모르겠어요. 한 푼 두 푼 아끼는 것도 좋은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사회 초년생 시절에는 할 일이고, 이제 50을 바라보는 나이에 뭐 아껴서, 그러니까 저희 아들도 이제 가끔 이런 소리를 해요. 무슨 핸드폰에다 무슨 이상한 어플 같은 걸 깔고 광고를 보면은 몇 원씩 저축이 돼서 몇 천 원이 된다. 그러면 제가 아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 아들아, 아껴서 잘 살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더 벌어서 더 벌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라. 그런 이제 제 마인드는 그렇죠. 물론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어요. 뭐 풀 뜯어먹는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냐. 근데 뭐 제 생각이 그런 거니까 그건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투자 공부 같은 것들을 하다 보면 이게 자기의 그 인사이트가 넓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TV 상에서 볼 때 왜 그 막 뭐냐 뭐 외국에 무슨 사막 같은 거 나올 때 보면 막 독수리들이 저 높은 곳에서 날개짓도 하지 않고 날개를 쭉 펴은 상태로 막 기류를 타고 막 오랜 동안 비행을 하면서 돌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떤 그 대자연의 그 기류, 그러니까 바람이나 기류에 역행하지 않는 거예요. 역행하지 않으니까 장시간 힘들이지 않고 그렇게 오랜 시간 비행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남을 통해서 남의 얘기를 듣고 그 뭔가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도 그건 엄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그런 남의 글이나 말을 통해서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진 절대 마시고, 그걸 통해서 내가 한번 곱씹어서 다시 생각해보고 나만의 해석 방법으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는 과정들이 오랜 시간 쌓이다 보면 나중에 자기만의 인사이트가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뭐 두서없이 이런저런 얘기했고, 그 시중 금리가 과연 어느 정도고, 정말 DTI가 뭐 무서워서 우리가 대출을 못 받는다. 저도 사실 많이 걱정을 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세히 알아보시고 대출 계획이 있는 분들은 뭐 말로 어디 은행 어디 타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직접 가보세요. 저도 오늘 또 갔거든요. 또 뭐 또 추가로 혹시 뭐 다른 뭐 신용이나 이런 걸로 대출이 나올 수 있는가 해서 알아보러 갔었더니 또 이것저것 뭐 물어보고 또 그걸 준비하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또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